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뉴스를 봤더니 엄청난 체중 감량과 혈당 강화 능력을 갖춘 이 비만 치료제의 시장을 판을 바꾸겠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교수님, 혹시 이 약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그 학회에 뉴스 좀 가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학회에 가면은 이 약을 빼고 나면 뭐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핫한 약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과연 이 약이 어떤 약이길래 그렇게 뭐 엄청나다고 체중 감량과 동시에 혈당 강화 능력을 갖췄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되면 네. 우리 장에서 인크레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네. 이 인크레틴 호르몬 두 가지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호르몬은 GLP-1인데요. 네네. 그 호르몬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식욕을 억제하고 그리고 위장에서부터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좀 완만하게 늦추는 그런 역할을 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GIP라고 GIP. 있는데 이거는 주로 그 인슐린 분비 조절에 역할을 해요. 인슐린을 분비를 더 많이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 호르몬이 식욕을 낮춘다 안 낮춘다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GLP-1하고 GIP가 작용을 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네. 그 수용체가 서로 좀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미노산을 조금씩 바꾸고 하면 이 두 수용체를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최첨단의 펩타이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드는 거가 미국에서 지금 마운자로라고 이름이 나와 있고 성분명은 털세파타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약물인데요. 특이하게도 GLP-1이 아니고 네. GIP의 구조에 착안을 하고 거기다가 GLP-1에 해당되는 그 아미노산 서열을 좀 넣어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GIP에 작용을 하고 부가적으로 GLP-1에도 작용을 하는데 이걸 만들어 봤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효과가 나온 겁니다. 식욕도 많이 떨어뜨리고 혈당도 더 좋게 하고 해서 비만 연구에서는 대략 한 100kg 넘는 사람들이 네. 한 1년여 맞았을 때 80kg까지 내려갑니다. 20kg이 빠지는 약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술을 해야 비만 수술을 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중까지 이 약제가 체중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고 혈당도 우리가 당화혈색소 되게 7%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7% 밑으로 얼마나 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하면 6.5% 밑으로 얼마나 내려갔느냐 따지는데 이 약을 쓰게 되면 주사를 맞은 환자의 절반이 5.7% 미만 정상 수준까지 내려가 버리는 거죠. 예, 그런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사실 교수님, 뭔가 대중들에게 비만 치료제 하면 뭔가 싹센다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리고 저도 뭐 GLP-1으로는 한국에는 특히 트루리시티, 제가 맡고 있는 게 네. 트루리시티거든요. 네. 좀 아는 척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지금 연구 결과로는 요 성분이나 약이 조금 더 뭔가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싹센다 같은 경우에 한 1년여 맞으면 한 8kg 정도. 8kg. 그리고 싹센다의 사촌형이 또 있어요. 위고비라고. 위고비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한 15kg. 그리고 이 마운자로는 한 20kg 정도까지 빠지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이 GLP-1 혹은 GIP 계통의 약제가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교수님 말씀만 들어봤을 때 엄청나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야말로 교수님 과학적으로 예. 체중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대중들의 인식이 뭔가 이런 약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주사제 타입이 보통 많잖아요. 네. 이 보통 많은 뭐 제 주변의 여성분들 보면 이런 의료의 힘을 받기보다는 뭔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다이어트 보조제, 네. 아니면 내가 열심히 뭔가 뭐 주비스 다이어트처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사제를, 그러니까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조금 필요할까요? 이제 좀 컨셉 문제인데 비만이 질병인가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본인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싶지 않으세요? 아직도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만 치료는 보험이 안 되지요. 예. 다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고도 비만의 경우에 수술, 그러니까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부르는데 그 수술은 워낙 효과가 커서 그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만에 대해서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질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약가도 굉장히 비싸고요. 싹센다 같은 경우는 예, 엄청 비싸고 비싸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로도 이 비만이 만성 질병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게 되면 약을 쓰시는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식이요법, 운동요법, 시중에 유행하는 다이어트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는 이유가 이 비만을 질병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어떤 시각차도 인식차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말 이 비만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억지로 이렇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론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교수님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같은 경우에 의지력의 문제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낙인을 찍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했는데 1994년도에 그 미국에서 뚱뚱한 생쥐가 있어요. 정말 우리 컴퓨터 마우스처럼 생겼어요. 뚱뚱해가지고. 근데 그 마우스에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그 단백질을 넣어주면 다시 날씬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의지의 문제였을까요? 아닌 거죠. 네. 사람도 똑같은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그런 비만한 그 가족이 있는데 그 유전자에 산물을 넣어줬더니 날씬해집니다. 결국은 어떤 생물학적인 기전이 돌아가면서 살이 찌고 있는 거지요. 물론 질병으로 보는 게 맞고 그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뭐냐면 요요 현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쉽게 돌아갑니다. 엄청 고생해서 뺐는데 쉽게 다시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뭔가 내 몸속에서 그런 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성적인 비만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는 마치 혈당 조절,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조절하고도 비슷한 부분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되게 비만과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다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체중을 빼주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비만한 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이 먼저냐, 체중 조절이 먼저냐. 네, 이게 지금 이제 디베이트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 체중 관리, 그러니까 비만이신 분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비용을 많이 쓰는 분들이 주변에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정말 진료를 통해서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인식의 변화가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너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좀 돌아가자면요.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뭐든지 뭔가 좋은 약이라고 하면 뭐 그래도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대되는 약 혹시 부작용은 없나요? 아까 그 대표님께서 네. 트루리스티 맞고 이렇게 고생하셨다고 그러셨죠? 맞습니다.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제 트루리시티를 제가 한 1년 전에 경험했었는데요. 처음엔 저는 이게 타입을 보니까 인슐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인슐린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맞고 그날부터 속이 엄청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설사가 한 2, 3일은 정말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또 그 교수님께 여쭤보니까 개인차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이제 그걸 중단하려고 했는데요. 자기를 믿고 한 번만 더 맞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한 번 더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부작용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제가 아마 전 영상 뭐 오래전에 찍었지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진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굉장히 지금은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이 약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GLP-1, GIP 계열 약제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부작용인데
이 메스꺼운 거, 네. 토하기도 하고 네. 또 일부는 설사가 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차차 없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이 마운자로 계열의 이 강한 이런 인크레틴 제제는 훨씬 또 강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부터 천천히 올려요. 이게 15mg까지 쓸 수가 있는데 한 달 동안 2.5, 그 다음 한 달은 5, 7.5, 10, 12.5, 15, 6개월에 걸쳐가지고 서서히 올려주게 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부작용은 기존의 GLP-1 제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교수님 너무 이 약이 또 핫한데요. 뭐 국내에서는 뭐 아직은 허가는 안 된 것 같아요. 네. 언제쯤이면 뭐 좀 볼 수 있을 거 예상하시는지. 아까 싹센다의 사촌형이라 그랬죠. 위고비. 네. 위고비 성분이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는 허가가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용량이 낮은 형태인데 네. 오젬픽이라는 이름인데 오젬픽이 지금 허가가 났고 그 약제도 체중이 한 10에서 한 15kg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먼저 아마 이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비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허가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가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아마 트루리스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가격 정도로 책정이 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뭐 마운자로 지금 현재로서는 1인자인데 2인자 뻘 되는 약이 곧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허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약가 조정 이런 부분들만 거치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지 않은 시기에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병 치료제가 네. 저도 이렇게 좀 교수님 오늘 만나뵌다고 네. 약에 대해서 공부를 막 했어요. 예. 근데 뭐 내년, 내후년에 당뇨약들 뭐 페이턴트가 풀리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죠. 많이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어떤 곳은 뭐 200개가 쏟아져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 당뇨약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정말 기대되는 출시되는 이 새로운 마운자로가 앞으로 당뇨병 치료제로서 가져올 뭐 임팩트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존의 약들은 그야말로 이제 혈당을 조금 낮추는 거예요. 조금 낮추는 수준인데 이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 이제 비만한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거의 정상 수준까지 내려버린다는 거죠. 체중도 한 20kg 빼버리고. 그래서 적어도 비만한 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거의 치료의 신기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게 되면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떨 것이냐 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향후에 아마 연구가 돼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루리스티 정도는 뭐 살이 아주 많이 빠지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적합할 수는 있는데 비만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렇게 강력한 약제를 써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연구가 더 이루어져 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비만한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네. 좋은 소식이네요. 말씀하신 대로 비만이면서 2형 당뇨이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오늘 교수님 모시고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께 너무 오랜만에 정말 꿀같은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해보고 나눠보았는데요. 혹시 교수님 짧게 출연해 주신 소감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송재훈 대표님께서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우리 네. 당뇨병 환자들의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사실 글루코스 혁명 책으로 인연이 닿았는데 네네. 사실은 저는 이 책을 감수하고 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의사들, 학자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이 혈당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인데 네. 그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쉬운 언어로 쉬운 예로 이렇게 꿀팁들을 설명해 주는 걸 보고 굉장히 반성도 했고요. 그리고 송 대표님 만나서 그리고 구독자들의 질문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뤄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배움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종종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수님 정말 바쁘신 중에 정말 귀하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닥터TV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